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사스 햄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보통집사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의 과체중과 비만이 마치 전염병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사들의 입장으로는 남의 얘기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인데요. 미국의 연구 결과를 예를 들어 지난 10여 년간 158%의 반려견과 169%의 반려묘들이 과체중과 비만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등 수많은 다른 질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만은 치료하기가 어렵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요구되는 질병인데요. 반려동물들이 왜 비만에 걸리는지 살펴보자면 칼로리 과다 섭취, 잘못된 식품 공급 습관, 반려동물 식품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자율 배식, 지나친 간식 공급이나 사람의 음식을 공급하는 습관, 적은 활동량, 유전적 요인, 중성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따른 위험도를 보면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이 비만 반려동물에게 잠재적인 의학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상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려동물에게 주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료를 개량하기 위해서 비표준컵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단순히 반려동물이 과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식욕이 좋다는 것을 건강의 표시로 인식하고 있다면 섭식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 배식이나 항상 사료 그릇을 가득 채워주는 경우, 반려동물이 지루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활동적이지 않으며 운동할 공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너무 입맛에 맞는 식단만을 준비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과식을 장려하게 됩니다. 특히 간식은 견주님들이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 간식을 많이 주고 계시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도 간식으로 대신 보상하려는 습관은 버리셔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비만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에게 미안한 일이 생긴다면 간식 대신 산책을 한 번이라도 더 시켜주거나 놀이시간을 늘려줍시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반려동물의 중성화가 비만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호르몬 변화는 식욕을 증가시키면서 반려동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성화를 안 시킬 수도 없죠. 중성화는 불필요한 개체수가 늘어나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령이 되었을 때 생식기에 생기는 병을 예방해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주며 수명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 중성화를 시킨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식단과 운동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과체중과 비만이 되는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이 중 자율 배식에 대해서는 집사님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율 배식을 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기니 살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기초 대사량도 크고 성장 호르몬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율 배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성장 호르몬 배출이 활발하지 않은 성견, 성묘가 된 후에도 같은 페이스로 사료를 섭취하게 된다면 분명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심할 때도 놀아줄 사람이 없으면 사료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자율 배식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비만은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양학적 건강 위기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모두가 수명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반려동물의 생활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노령이 된 후에 관리해야지 하지 마시고 반려동물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연령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수의사겠죠. 그러니 반려동물을 위한 적절한 체중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치 수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잘 하셔서 사료와 계량컵의 종류를 정하시고 맞는 운동의 종류와 양도 설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물론 한 번 정하면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해야 하니 매년 수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연중 계획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견종에 따라 강아지 운동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 강아지 산책 얼마나 해야 적당한 걸까를 시청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보통집사 밍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